사건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아, 김밥. 그쵸. 참치김밥. 이럴 때 김밥 못 참죠. 돌돌 말아 한 입에 쏙 넣으면 무한정으로 들어가는 국민 음식 김밥. 아, 맛있죠. 진짜 맛있겠다. 11월 2일 12시 39분. 딱 그러니까 제일 바쁠 시간에. 뭘 주문했다 그랬어? 애기 김밥 2개, 어린이 김밥 2개. 일주일 전에 김밥 2주를 사갔다는 손님에게 걸려온 전화. 애기가 먹었는데 설사를 했다는 거예요. 요새 애들이 장염이 많이 돈다는데 가자니까 얼떨떨더라고. 나도 손주도 있고 다 있는데 하늘이 노래서요. 나는 애기가 다쳤다고 그랬어. 어린 자녀들이 김밥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는데요. 저희가 보험이 다 들어있고 그거에 대한 배상도 우리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도대체 얘기를 해보시라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것도 제일 하는 거야, 나보고. 왜 다자고자로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은 사장으로서 직원 관리 못한 죄, 그 직원은 말을 함부로 한 죄, 그리고 아기가 어떠냐고 물어도 안 본 죄. 이건 좀 과한데요. 당시 CCTV 영상인데요. 10분가량을 통화하면서 화를 내는 손님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야. 막 어지러운 기가 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야단하라. 내가 지금 어지러운데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어지러운데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냥. 전화를 받는 도중 갑자기 쓰러지는 사장님. 그러니까 몸이 휘청거리자 계산대 위에 잠시 기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맨바닥에 기절하고 맙니다. 저게 약간 공황장애 같은 게 온 거예요. 아, 사장님 괜찮으신가? 다친 곳은 없으실까요? 여전히 남아있는 그날의 상처. 아이고야. 아이도 아프거든요. 여기가 여기 부어갖고 아우, 아파요. 완전 꽉 쪘네. 피가 얼마나 그냥 줄줄줄줄 아팠을까요? 해서 머리가 떡이 됐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피가 많이 피까지 나서. 났어요. 그 직원이 전화를 대신 받았는데요. 저기 지금 사장님이 기절해서 그러니까 다시 전화를 해줄 테니까 전화번호를 적어다오.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 사람 기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날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떨린답니다.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 막 얼굴을 때리면서 막 언니 왜 그래 언니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얼굴을 막 떼더라고요. 이러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정말로. 얼마나 문자를 놀랐을까? 이렇게 보냈는데 법무팀장에게 바로 지시해서 뭐 행정소송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률 얘기가 많네요. 통화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겠다는 손님. 어머니 입장에서 이런 문자 보면은 더 놀래죠. 막 법적인 용어 막 쓰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놀라죠. 예. 그에게 다시 전화가 오진 않을까. 미안하면서도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전화를 받은 사장님이 또 있었습니다. 인천이었다 강원도요? 원주입니다. 한 3일간은 정말 그 피가 마른다는 거 있잖아요. 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정말 이 스트레스 말도 못해요. 어떤 손님이 와서 저기 장조림은 어디 있어? 이래도 이게 순간에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이 잘 안 나오고 막 이게. 무슨 일을? 원주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김정한 사장님. 뜬금없이 추석 전에 소고기 장조림을 먹고 아이가 탈이 났다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아이가 장염에 걸렸다는데요. 코로나 4단계라 병원 못 가고 가족 중에 의사에서 진료했던 장염이라고 하루 금식하고 열흘 정도 약 먹이고 죽 먹이라고 해서 2주 고생하고 완쾌했습니다. 죽값 들어간 거 20만 원, 약값 들어간 거 3만 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당황해서 알았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영수증을 보여달라. 그렇죠. 먼저 구매 영수증부터 확인해야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에 왔느냐, 저희가 CCTV가 있다.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얘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개인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 아무리 찾아봐도 손님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 저희가 그거를 확인한 후에 보상을 해드리는 절차가 맞지 않을까요? 본인 지금 말씀 다 하셨죠. 그럼 이 상황에 대한 거 그럼 제가 법무팀장한테 바로 일관시켜가지고 민사소송행위처분 진행 바로 하라고 지시할게요. 또 하나 언론 본인하고 통화한 내용 녹취본도 언론 보도 공개하라고 지시하죠. 어디 한번 본인이 감당 한번 해보세요. 아무래도 이상한 예감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딱 남겼는데 너무 수법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분명히 사기범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검색을 했더니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게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소름. 저도 이 전화 받았어요. 내용 완전 다 똑같아요. 저도 영수증 얘기하니까 화를 내고 끊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네요. 실화탐사대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는 사장님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제작진. 과연 그 남자가 맞을까요?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그냥 듣자마자 알 것 같아요. 얘기하는 말투나 갑자기 생각나네요. 똑같아요. 근데 말한 수업이 딱 맞아. 이 사람 맞아. 이 남자 맞아요? 지 혼자 막 시부리고 막 달려요. 또한 불을 받게 해준다고. 난 대한민국에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 이야. 한번 봅시다. 두고 봅시다. 당신 장사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내가 딱 보자고. 언론이나 리뷰에 한번 크게 다 망신당해서 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그러더니 그냥 일방적으로 탁 끊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무섭죠. 지난 11월 초에는 부산의 김밥집 5군데에서 같은 번호로 장염 사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더 큰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실화탐사대에서는 그 남자의 패턴대로 전국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돌렸는데요. 전국 음식점에 전화를 다 돌린 거예요? 네, 주로 김밥, 반찬 가게 위주로 전화를 했고요. 전화만 500통 넘게 했다고 합니다. 제작진들 고생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전화를 최근에 받으신 적 있을까요? 네, 전에. 엄마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추석 뭐야? 지나고 나서. 우와. 뭐야 이게? 제작진이 파악한 피해 음식점만 무려 74군데. 전국 8도에 그의 협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돈을 입금한 가게는 총 6군데. 최대 50만 원까지 입금한 가게도 있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손님. 제가 1시간 상담 비용 3천만 원 받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최소한의 손해배상에 그리고 지금 저희 업무 못 보고 그랬던 부분까지 하면은 최소 3억에서 5억대 나올 것 같은데 뭐 문 닫으셔야지. 선생님 조금만 화푸세요,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저 그냥 가게 문 닫으실래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하실 것 같은데. 네. 100만 원 보내시면 되겠네요.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놓고 협박이네요. 협박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신의 로펌 대표라 칭하며 거짓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는 이 남자. 사장님들의 숨통을 쥐어짜는 잔혹한 장염 사기극은 언제쯤 막을 내릴까? 참 진짜 나쁜 사람이다. 제 아무리 꼭꼭 숨었다 해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부산의 한 반찬 가게에서 남자의 전화를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아유, 어떻게 바로 알았을까요? 이게 메뉴가 메추리알 잔조림인데 1시간 이상을 가열을 해서 음식을 하기 때문에 쉽게 상하지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날 팔린 장조림 중에 유독 하나만 장염을 일으켰다는 것.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뉴를 다르게 얘기해보기로 했답니다. 아, 일부러? 이제 목소리가 다르게 해서 그쪽 번호를 걸어가지고 김밥집입니다. 여기 김밥집인데 아까 사장님 찾으셨다고 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당황한 거죠? 그런데요? 잠시 지금 멈칫했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네. 중간 그 전화번호가 가게 전화번호가 뭐죠? 지금 녹취본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녹취 기록이 왜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게 녹취 기록 왜 있냐고요? 네. 지금 그쪽 질문 답변 해야 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칭을 하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똑똑하시네. 전화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구나. 그때 짐작을 하고 딱 그거에 통화하는 순간 사귄 거 알고 전화를 해줘. 오빠 빨리 경찰서 빨리 가야 된다고. 잘하셨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순간 바로 경찰에 신고 후 조사를 받았다는데요. 경찰분이 얘기 듣기로는 그 번호가 다른 그 팔돌요금제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 가입된 사람을 갖다 쫓아가 보니까 가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만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대포 폰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거는. 그런데 남자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포착됐답니다. 뭘까요? 같은 목소리는 들리는 목소리 틀려요. 거기 가게가 그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요. 모르시는 가게 부분 맞고요. 네, 알았어요. 잠시만요. 네, 알았어요. 잠시만요. 네, 알았어요. 이야. 분명히 맞아요. 경찰한테 우리가 애기 아빠가 얘기를 했거든. 2명 같다고. 근데 경찰분도 누군 같다고. 네, 2명인 것 같다고 한 거.
지금까지 한 남자의 단독 소행으로 알고 있었던 장염 전화 사기가 어쩌면 두 사람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신종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제작진이 확보한 수십 개의 녹취 파일을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했습니다. 저기요, 전체를 불러주세요. 전화번호 그냥 전체를 다 같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뭔가 조직적으로 하려는 꿈나무네요. 완전 보이스피싱 꿈나무. 제3자의 불상 인물이 용의자랑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처럼 자신이 말을 하나 실질적인 생체 신호에서 드러나는 신호는 좀 어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남자의 장염 사기 수법을 범죄 심리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제 갑을 관계를 딱 설정을 해놓고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든 그 누구든 간에 자관 그 순간만 미분을 해보면 자기가 치고 흔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0대 초중반에 군대를 갔다 온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받아보지 못하고 본인이 어떤 을의 위치에서 모멸감을 느껴본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것의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우월감, 그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재미있어 죽는 거예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방금 저 제보 주신 거 보고 연락드렸어요. 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가 배탈이 났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어요. 혹시 목소리가 비슷했나요? 아니 왔어요 직접 매장에. 정말 그 남자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가게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다는데요. 먼저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누구십니까? 아, 이 목소리. 저기 본인 누구시냐고요? 어떻게 하시고요? 뜬금없이 전화하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똑같아요. 100%예요 100%. 100%예요. 그 목소리 잊을 수가 없는데요. 같은 번호가 맞는지 재차 확인한 결과 드디어 그 남자를 찾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 숨어있던 남자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아, 저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질 용이 있으니까 쭉 약 합산했을 때 한 33만 원, 30만 원 정도 비용 나오겠네요. 지난 방송 이후 장염맨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아니,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막 화가 난다고. 실화탐사대에서 확인된 입금 피해 식당만 40여 군데, 피해 금액은 850만 원.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피해 액수는 수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차례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온 장염맨. 제작진은 그가 유일하게 남긴 단서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계좌번호인데요. 16개의 계좌번호 중 반복적으로 사용된 계좌가 있었습니다. 장염맨이 사용한 계좌번호의 주인을 찾아야겠습니다. 아, 네 여기 P라고 있네요. 그 사람 이름이 이고요. 네네. 그 계좌번호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음식점 계좌번호가 왔었어요. 카운트인가?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죠? 아니 제 남편인데요. 누구신데요? 계좌 주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식당. 고기를 파는 곳인데요. 아니, 고깃집에 왜 갔을까요? 사장님 부부는 장염맨과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 처음에 와가지고 현금을 주고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식당 손님으로 왔다는 장염맨. 사기 치면서도 밥은 잘 먹네요. 고기 위주로. 그 사람이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면 음식을 먹겠다. 그래서 내가 계좌번호를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액수가 적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현금을 찾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금을 여기다 나한테 도지다가 야, 사장님 계좌로 돈을 다 받았네요.
종업원은 그를 유독 인상에 남는 손님으로 기억합니다. 갈비살 할 수 있었어요. 혼자 오시는데 그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도 시킨 거예요. 갈비살도 먹고 육회도 먹고 하여튼 혼자서 오는데 많이 먹기 때문에 인상이 있어요. 늘 혼자 와서 3, 4인분의 메뉴를 시켜 먹었다는데요. 네, 여보세요. 저도 입금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장염인이 돈을 어디 쓰는지 이제 알고 있어요.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현맨의 좀 측근 아는 사람일까요? 설득 끝에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 제보 사진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 사람이에요. 그 옷만 입고 다녀요. 그 옷만 주구장창 입고 다녀요. 한 번도 다른 옷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올해 7월 자신이 일하는 곳에 장현맨이 방문했다는데요. 무조건 맞고 오죠. 저희 같은 PC방 업자는 맞고 오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가 찾은 곳은 충청도의 한 성인 PC방. 그러니까 성인 게임을 했나 봐요. 인터넷 도박 같은 거죠. 현금을 충전해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곳입니다. 첫날은 현금을 주고 그날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씨한테 먼저 들어왔죠. 아까 전에 들어왔었는데 30만 원 맞아요? 근데 그리고 그게 뒤에 더 와야 되는데. 아까도 들어오는데 잔치국 30만 원. 약 열흘간 PC방 사장 계좌로 받아간 돈은 314만 원. 대구탕, 묵은지, 김밥 뭐 다 식당이네요. 뭔가 찜찜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깔아둔 돈만 엄청나다. 자기가 뭐 처음에 2천억대 자산가라 그랬어요. 저한테 몇백억을 가게들한테 투자를 해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투자해서 그거를 다달이 갚는 거다. 스스로를 2천억대 자산가라 소개하며 투자한 가게들에게서 이자를 받는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데요. 아버지 푼돈이라고 했어요. 그때 30만 원, 50만 원 충전할 때 있잖아요. 그걸 푼돈을 안 아까워한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자기는 뭐 2, 3천만 원 쓰는 거 일도 아니다.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 하루 3번 성인 PC방에 와서 도박을 했다는 장현맨. 가게 사장님들의 돈이 항상 장현맨 외출 시간에 들어왔다고. 그 시간에 협박 전화를 돌린 겁니다. 그렇죠. 2개를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게임하면서 전화가 오잖아요. 무조건 화를 내요. 무조건 한 번도 화를 안 낸 적이 없어요. 게임하다가 전화 오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게임 중에도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협박 전화를 일삼았답니다. 상황 상당 황망 그렇게 짜죠? 네, 그냥 가게 문 닫으실래요? 혈압 지금 너무 올라가는데? 작년 7월 한 달 동안에만 PC방을 돌며 전국의 사장님들에게 뜯어낸 돈이 600여만 원. 그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도박 중독처럼 보여요. 전문가는 장현맨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약간 고립돼 있고 현재 상황이 자신이 막장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자신이 지금 생존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범죄라든지 사기라든지 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타인을 기만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국의 음식점과 카페 수백 곳에 전화를 걸어서 장염에 걸렸다고 속이고 주인들을 협박해서 합의금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경찰서 그렇죠? 네, 지난 1월 27일 장현맨이 검거되어서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경북 구미의 한 거리에서 잡혔습니다. 그 지역의 한 성인 PC방 사장이 결정적인 제보를 했고요. 그 주변에서 형사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장현맨인가 봐요. 순순하게 잡혀가는데요. 그러네요. 저기가 장현맨이 투숙한 모텔입니다. 모텔 사장님 말로는 늘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다고 해요. 장현맨은 뭐 정체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40대 중반쯤 되고요. 뭐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사기친 돈으로 PC방에서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